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4년도 7월 5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M2 통화량이 발표가 되었는데 보시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번 발표할 때만 해도 급등했었는데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줄었고 그러면서 다시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통화량을 급격하게 늘리기도 쉽지도 않고 이번 주 발표된 GDP 전체 자료를 보면 정부 지출도 꽤나 많이 나온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다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쓰진 못하고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유도할 만큼만 하고 경기 침체를 막을 그런 정도 수준까지만 지금 재무부에서 돈을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 거의 지난주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저효과라는 걸 감안하면 매우 안 좋은 영역에 있는 거죠. 결국 실물 경제 침체는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 얘는 내려오고 있죠. 결국 실물 경제 꺾이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부터 지난 3주간 동안 계속 조정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계속 시장은 뭐 반등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반등이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지표가 좀 괜찮게 나오니까 다시 이제 반등으로 봤는데 시장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일일비 중요한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과연 어떻게 짜놨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금리가 내려올 거라는 건 거의 이미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오는 게 뭐 이번 FOMC에서 하락하고 내리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실물 경제 침체고 금리 하락 추세로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지수만 계속 좋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조 PMI도 보면 내구 제조문도 여러 가지 하락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조 PMI가 좀 이상하고 지켜본다고 했는데 결국 내려왔죠. 이게 한두 번은 좀 수치를 좀 미루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영원히 그렇게 못하죠. 결국은 한쪽에서는 나타나서 줄어들어야 됩니다. 서비스 PMI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이나 이런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는 아직도 버텨주고 있고 그래서 뭐 GDP라든가 이쪽은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GDP 말씀드렸죠. 2.8%로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 세부 데이터를 보면 정부 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정부 지출로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경제가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통화량도 그렇고 유동성도 그렇고 그래서 다들 이제 트럼프가 오면 트럼프는 어차피 돈을 더 써서 뭘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도 한다고 막 그러는데 글쎄요. 큰 흐름은 결국 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트레이딩이나 뭐 이런 것들로. 네, 다음으로 리얼 컨슈머 스페닝 실질 소비 지출인데 얘는 조금 반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니까 얘도 뭐 개인들 실질 수입과 지출이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좀 올라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다음으로 핵심 개인 소비 가격 지수인데요. 연준에서 아주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전월 대비 0.1이어서 소폭 반등했고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뜯어보면 뭐 그렇게 0.2까지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연준의 목표 지수인 2%대로 들어왔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숫자라고 미국 언론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소비 가격 지수인데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쪽 주거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려오면서 많이 지난번에 0.0%였죠. 상승한 게 아예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기저 효과 때문에
조금 상승한 듯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개인 소비 가격 지수는 PC 물가 지수는 거의 연준의 목표 내로 들어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내리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내리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향후 2, 3개월간 계속해서 내려갈 거 거의 뭐 100%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 90% 이상 다 이제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물 채권 선물 금리 보시면 반등해서 올라갔다가 이번 주에 계속 내려왔죠. 그러면서 단기물이 많이 내려오고 장기물은 조금 내려온, 그러면서 금리가 서서히 정상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 없이 금리가 정상화되는 건 처음이라고들 하는데 뭐 이번은 코로나 사태 때 돈을 워낙 많이 개인들 쥐갑에 직접 꽂아준 게 커져. 그러니 뭐 일을 안 해도 소득이 생기고 그래서 소비를 하고 그렇게 돌아온 건데 지금의 이제 그 유동성을 뭐 그렇게 많이 흡수하지도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계속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물 경기가 침체가 되고 금리의 피벗 지점이 다가오니까 지수는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하고요. 이렇게 쭉 가다가 금리를 내린다 치면 그때부터 이제 반등해서 급반등하겠죠. 금리를 내린다는 표현이 당장 7월 다음 주죠.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약간의 뉘앙스만 스테이트먼트에 연준 성명서에 실어줘도 지수는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7, 8, 9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 중에서도 또 그러면 은행 지수가 제일 많이 올라갈 것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간 움직임은 조정이라고 써놨는데 연준에서 무슨 말을 할지에 따라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실물 경제 하락하고 전체 소비도 별로 안 좋죠. 대형 기술주는 저번 테슬라의 실적 악화로 좀 조정에 들어간 상태고 나머지 AI에 대한 회의론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은행 지수만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벌써 약 2주 넘어 3주째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PMI 지표 나오고 FOMC 지표 나오고 대도시 주택가격의 실업률 아주 중요한 지표가 줄줄이 나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데 크게 보면 금리 정상화 과정이고요. 연준에 언제 결정할 건지 그 입장만 기다리면서 이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미 드러난 팩트 하나가 바로 이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것. 금리를 내리면 당연히 그동안 힘들었던 은행 지수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건 금방 돌아가겠죠.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입장 발표문이 다음 주 장세를 결정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